So it was with my formal education as well. Each weekday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I attended the school of the Reverend McLean. He taught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and being a Scot, believed that the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Half as long. So while my friends spent their days at Missoula Elementary, I stayed home and learned to write the American language. Again, half as long. Good. Now throw it away. Norman! Norman! Wait for your brother! However, there was a balance to my father's system. Every afternoon, I was set free, untutored and untouched till supper, to learn on my own the natural side of God's order. And there could be no better place to learn than the Montana of my youth. It was a world with dew still on it, more touched by wonder and possibility than any I have since known.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방금 보신 그런 영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그 어느 모임에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그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의 자녀 교육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같이 하고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교육이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교육부가 있고 그 교육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세계 최고의 그 교육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모여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육 담당한 사람들 욕합니다. 근데 그 교육 전문가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꾸려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가 뭐 왕도라고 그러죠. 로얄 로드. 단 하나만의 그런 길이 있는 게 아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고, 교육부는 나라, 이 사회 커다란 덩어리 전체의 교육을 어떻게 좀 평등하게 일괄성 있게 이끌어 갈까 연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 교육하는 길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다양하고 어려운데, 전 국가를, 저는 옛날부터 농담 삼아 하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교육부 장관 시키면 절대 안 한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제 평상시에 많이 해요. 그만큼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의 집안에 맞는, 그 학교에 맞는, 그 교실에 맞는, 그 선생님에게 맞는, 그 아이에게 맞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상급자들이 아니죠.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 환경에 맞게, 나의 아이에게 맞게 내가 그 교육을 이렇게 계획해야 됩니다. 그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자꾸 외부로 의존하려고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이렇게 잘 안 되면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 굉장히 우리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도 이것만으로 하라는 얘기 결코 아니죠. 지금 시대에 안 맞죠. 그렇지만 참조하자는 것입니다. 참조하고 이 아버지의 교육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고만 해도요 사색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에게 맞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보든지 생각할 줄 아는 분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색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 도움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런 자녀 교육 방식 거의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방식이니까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사색할 거리가 있고요. 우리에게 맞게 혹시 취사 선택이나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길들도 사실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취사 선택의 능력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쁘고 좋고 다 좋기만 한 것이 없고 다 나쁘기만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중에 좋은 것을 내 스승으로 나의 도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아버지의 이런 교육의 모습은 수많은 교육의 모습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깊이 보면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그런 교육으로 적용시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이 방식을 내가 안 쓴다 하더라도 이것의 의미나 의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연속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왕도가 없죠. 저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가 교육에 이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해 보고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찾다 보면 또 우리에게 맞는 것들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대사 함께 우리 그 그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장면 나오죠. 자, each weekday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I attended the school of the Reverend McLean. weekday 주중에 매 그 주중에 말이죠.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아버지가 일요일 날 하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I attended, 나는 출석을 했어요. The School of Reverend McLean, 바로 맥클레인 목사 학교에 출근을 했다. 즉 정규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요즘 얘기하는 홈스쿨링, 그런 홈스쿨링을 하려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능력과 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집이 있지만 전체 사회구조에서는 뭐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이 아이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He taught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and being a Scot. Believed the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그 읽고 쓰는 것만 주로 가르쳤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큰 저기가 이제 그런 지금처럼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우선 주로 읽고 쓰는 것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being a Scot,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 이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영화 배우 유명한 쇼온 코네리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분은 그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해도 항상 그 영국식 발음, 그 스코틀랜드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 스코트라는 건 자기 뿌리죠. 자기의 가문, 자기의 뿌리, 그 스코틀랜드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읽고 쓰는 법을 주로 이제 그것만 주로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결코 읽기 쓰기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elieved, 아버지는 믿어서 뭐라고 믿었냐면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글을 쓰는 그런 그 글쓰기의 기술은, 글쓰기의 예술은, 글쓰기의 그런 놀라운 방법은 thrift 안에 있다. 이 thrift란 말은 간결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 많이 안 쓰고도 경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서 뜻을 딱 표현할 수 있다든지, 바로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의 핵심은 thrift, 간결함에 초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대사가 나오죠. Half as long, 반으로 줄여라. 이제 그 영화 장면이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오게 해가지고 아이가 글을 써 가져오면 아버지가 쫙 읽어보고 체크를 해줍니다. 색연필로. 그러면서 다시 half as long, 반으로 줄여갖고 와라. 반으로 줄여와. 자, so while my friends spent their days at Missoula Elementary, I stayed home and learned to write the American language. 내 친구들이 미즐라 초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나는 집에 머물러서 learn to write American language, 미국 영어를 영어 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줄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again half as long, 한 번 더 반으로 줄여오라. 가서 이제 줄여옵니다. 그러니까 good, now throw it away. 이제 몇 번 줄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나중에 이제 문장 하나로 딱 이제 요약이 됐겠죠. 그다 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장을 쓰게 하고 그걸 줄이게 하고 또 줄이게 해서 압축할 수 있는 thrift, 간결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따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 영화 대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노먼 어린아이가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글을 하나를 써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잘 검사를 맡았으면 오후는 자유시간. 그래서 throw it away, 그걸 이제 오전 내내 수고한 걸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낚시 도구를 들고 이제 낚시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 아무도 안 건드리는. 그래서 막 뛰어나가니까 엄마가 문을 열고는 Norman, wait for your brother, wait for your brother. 노먼아, 네 동생하고 같이 가야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막 가다가 동생이 따라 나와요. 동생하고 같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오후에는 내과에 가서 노는 거예요. 자, 대사 보시면 however, there was a balance to my father's system. 나의 아버지의 시스템에는 밸런스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지. 그렇게 엄격하게 엄하게 앞에 그냥 막 글쓰기 이런 것만 했으면 절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밸런스가 있었어. 뭐냐면 every afternoon I was set free, untutored, untouched till supper, to learn on my own natural side of God's order. 참 이 문장 참 너무 좋죠. 항상 그 every afternoon, 매일 오후는 set free, 난 해방됐어, 자유 시간이야. untutored, 튜터 막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도 안 받고, untouched, 간섭도 안 받고, till supper,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 learn on, 배웁니다. 어느 쪽에서 배웁니까? My own, the natural side of God's order.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퍼져 있는 natural side. 자연적 측면에 나 자신만의 그 자연적인 그 맘대로 하는 자리. 바로 그거에서 스스로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내 마음대로 놀면서 내 스스로 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 어리지만 깨닫고 놀면서 저절로 그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법칙 속에서 배우게 되는 그런 natural side of God's order. 거기에
또 그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 And there could be no better place to learn than the Montana of my youth. 몬타나 of my youth.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았던 몬타나 지역에, 몬타나 미국의 주죠. 그 몬타나 주에서, 몬타나 주만큼 이렇게 배우기에 좋은 곳은 없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자연에서 보낸 사람은 정말로 평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시골 분교에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분교에 보내면 거기 학교에서 알아서 다 그 방과 후 공부까지 공짜로 해줘.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애가 없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되니까 아이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어디 학원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들은 주말에 이렇게 아이 보러 오고, 그 아이는 주중에 시골에서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 그 말은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자연에서 배우는 건 너무나 귀한. It was a world with views still on it, more touched by wonder and possibility than any I have since known. 정말로 그 몬타나 어린 시절이 보냈던 그 몬타나는 dew still on it, 아직도 거기에 이슬이 머금어 있는, 좀 지금 생각해도 촉촉할 정도로 그 생생한, 아직도 이슬이 머금어 있는 곳, 그런 곳. 그리고 more touched, 그 정말 wonder and possibility, 그런 경이로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가 any I have since known, 내가 어려서부터 쭉 알아왔던 것들 중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더 wonder와 possibility, 그 놀라운 경이로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터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이슬이 맺힌 느낌이 올 정도로 그 몬타나 그 좋은 시절에서 어린 시절 오후 set free,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자유시간에 나는 자연의 놀라운 질서를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저자인 노만 맥클레인 교수는 바로 그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에게서 이런 어린 시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영화를 우리가 이제 쭉 다 생각해 봤습니다만, 영화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던 동생 폴은 비운의 그 비극적인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동생 역시 짧은 생을 살다 가면서도 그 자신만의 삶을 이제 살다가 가지요. 교육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성향은 또 뭐 아이나 그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그 사람의 솔직히 얘기하면 성격이, 요즘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은, 이제 우리가 성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정말 무섭도록 부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건 뭐 이제는 현대 과학이 바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증명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찾으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몸에서 그대로 자녀들이 이제 유전을 받죠. 그 몸 안에 있는 성격은 몸 속에 있다는 게 현재 과학의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 안에 아버지의 몸, 어머니의 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향, 어머니의 성격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 속에서 이미 유전적으로 성향이 거의 뭐 대부분이 결정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몸에서도 뭐 담잖아요. 육신도 뭐 생김새라든지 그대로 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김새만 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육체나 정신이 다 그대로 몸을 통해서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부모의 정신 자세, 부모의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소 성격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실치 못한 부모의 유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나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면 노력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그거를 제거하고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성향이 나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몸, 부모의 육체, 부모의 정신 이런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부모의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우리는 옛날엔 그냥 외모만 담는다 생각했잖아요. 정신도 그대로 달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평생을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대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요, 3대를 볼 수 있는 자리예요. 3대. 뭡니까? 할아버지도 나오고요. 조부모죠,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도 볼 수 있고 자식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놀랍도록 이 세 3대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뭐 외모를 확인했느냐? 그것만 외모도 이제 분명히 이제 닮지만 정말 똑같아요. 그렇지만 성향, 정말 할아버지 분위기가 아버지 분위기고 아버지 분위기가 아들 분위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율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정말로 내가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이미 지났거나 아니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그대로 그럼 나뿐이냐? 내 배우자.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자녀에게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그 몸과 정신이 그대로 들어오고 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부모의 생활 양식이죠. 이것도 부모입니다. 사실은 부모와 연관되는 거죠. 몸뿐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대로 예를 들자면 부모가 당뇨 성향이 있다, 당뇨병 성향이 있다. 자식들에게 그대로 갈 확률이 많아요. 몸으로도 왔고 그래도 생활 양식, 식사 패턴이라든지 또 운동 패턴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생활 양식도 자녀의 성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주변 환경이죠. 이제 요건 제일 큰 거고 이제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은 결국 이제 부모와 있는 가정이 어린 시절은 제일 크죠. 그렇지만 또 그래도 주변 옆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동네도 있고 하는 기본적 환경이 있죠. 그러나 사실 1번, 2번이 가장 큰 겁니다. 거의 여기에서 뭐 거의 7, 80%는 따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해서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그 2번, 3번이 이 아이에게는 큰 또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미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몸을 전수해 준 부모의 성향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아원의 분위기라든지 고아원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가르쳐주는 친구, 선배 이런 분들의 영향이 이제 또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열악한 지역이라면 그 부모들이 대부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이런 환경, 거기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병원을 지어준다든지 뭐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1번, 2번이 큰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금수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실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금수저 그러면 부모가 뭐 돈이 많았으면 부모가 높은 직책이 그것만 금수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중요한 금수저인 건 맞지만 진짜 금수저는 이런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상하고 부모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며 삶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그 자세. 사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또 시골 같은 데서 말없이 농사 지면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부지런한 모습 다 연관됩니다. 그 아이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꾸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흐르는 강물처럼의 원저자인 이 노먼 맥클레인 교수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하죠.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요즘 시대는 중고등학생만 되면 건드릴 틈도 없죠. 그래서 그 이전에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리가 유일한 찬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적죠. 정말 그 어린 시절이 제일 중요한 것. 그때 부모에게 배우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가장 그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배우만 봐도 뭐 시간 가지 모르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 이제 부모가 된 분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제가 쓴 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필자는 곰이나 호랑이 얘기를 자주 한다. 곰이나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어미와 1, 2년을 함께 지내며 그가 평생 살아야 할 것들을 어미에게로부터 배워요. 그렇죠? 새끼 아버지는 이제 큰 지역 바운더리만 통치하지 그 어미의 아이들에게 직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아이가 크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은 거의 뭐 유전적으로만 관계가 되고 별로 만날 일이 없죠. 어머니가 한 1, 2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살아야 할 것들을 어미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오로지 어미의 교육만 있는데 1,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체가 될 때까지 이제 같이 있다가 헤어지죠. 그 1, 2년의 기간 동안에 평생 이 곰이 또 호랑이가 자기가 살아야 할 미천을,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을 그 1, 2년의 기간에 다 배우는 것이죠. 호랑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한 15년? 뭐 10몇 년밖에 안 사니까 부모하고 한 1, 2년 사는 것도, 그것도 꽤 시간이 되는 그런 기간이죠. 자, 교육에서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고 좋은 이유는 학교 교실처럼 특별하게 차려진 공간에서 일부러 수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책상에 앉아야 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교실에 앉아서 출석부를 해야 되고, 또 교과서 똑같이 펴야 되고, 이 중간 단계 귀찮아서 다 아이들 정신이 다 흐트러지죠. 근데 부모의 자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교육하자, 공부하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그냥 지내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밥 먹고, 함께 집에 텔레비 보고, 함께 놀고, 게임도 하고, 그거 자체가 다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전체가 어린아이에게는 모두 다 교육의 자리가, 그래서 이제 막 삶을 시작한 아이에게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교육이 된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자리인가. 일부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함께하는 자리가 모두 저절로 교육의 현장이 되는.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 보면 그 노먼 맥클레인 교수에게 어린 시절은 이런 좋은 교육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는 유명한 스타도 아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위인도 아닌 그저 시골 교회의 평범한 장로교 목사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맥클레인 목사와 함께한 어린 시절을 통해 주인공은 그 인생의 소중한 기초를 다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맥클레인 목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8가지 정도 주제로 나눠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